MBC 뉴스데스크 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오늘 하루 변화무쌍한 날씨 탓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3월에 갑자기 강한 눈이 내리면서 보성에서는 차량 40대가 연쇄 추돌하는 등의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길을 달리던 고속버스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미끄러집니다. 뒤따라오던 차량들이 잠시 멈춘 사이 화물차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승용차와 부딪힙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남해고속도로 순천에서 목포 방면 초암산 터널 인근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등 차량 40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1명이 크게 다치는 등 11명이 중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어머, 누구 많이 다쳤나 봐. 많이 다쳤나 봐. 오전 9시쯤에는 호남고속도로 순천 방면 대덕분기점인에서 차량 10넉 대가 부딪혔고 2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두 사고 모두 차량이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눈이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이게 미끄러움 사고죠. 광주 전남에 내려졌던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드물게 3월 중순에 강한 눈이 내리면서 곳곳에서 눈길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기상청은 북극에서 내려온 찬 공기의 영향으로 많은 눈이 내린 것으로 보고 기상이변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북극에서 영하 40도의 찬 공기를 동반한 소용돌이가 우리나라 상공을 직접 통과를 하면서 따뜻한 서해를 만나 강한 저기압을 발달을 시켜서 영향을 주었고요. 기상청은 차차 날이 따뜻해져 내일 모레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전남에서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생한 영암의 농가 주변에서 확진 판정이 연이어 나왔습니다. 전라남도는 사료 차량이 이들 농장들을 주로 왕래했다고 밝히고 확산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구제역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영암의 농장 3곳은 모두 첫 확진 농장의 3km 방역대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GPS 위치 추적을 통해 이들 농장을 공통으로 드나든 사료 차량 5대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들 차량에서도 구제역 바이러스가 검출되는지를 확인하는 환경검사가 진행 중인데 최초 유입 경로는 여전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크죠. 그 인근에 또 대농가가 많이 있어요. 이게 잠복기라는 것도 있고 일단 모임 같은 것도 다 안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전남 지역 구제역 발생은 영암 8건, 무안 1건 등 9건으로 늘었습니다. 커진 불안감에 영광 등 타 지역에서도 의심 신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일단 현재까지 타 지역의 추가 양성 판정은 없었습니다. 현재 나주 등 10km 위험 지역까지 위험 가축에 대한 백신 접종이 완료됐고 전남 전체로는 78%의 접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소 50마리 이상을 키우는 농가는 스스로 백신을 놓아야 하는 만큼 정확한 예방접종을 위해 접종 시 전담 공무원이 함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놓은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놓은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전담 공무원이라든가 아니면 머리서라도 사진을 좀 찍어서 확인 좀 해달라는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발생지인 영암과 무안, 인접 8개의 시군의 위기 단계 심각을 발령하고 거점 소독 시설도 확대했습니다. 수년간 이어온 구제역 청정 지역의 미래를 지켜내기 위한 농장과 당국의 사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피켓 시위 중 숨진 당원을 조문하기 위해서 광주를 찾았습니다. 고인이 유언으로 남긴 윤석열 파면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주현정 기자입니다. 암살 위협 제보로 일주일째 야외 공개 일정을 자제해온 이재명 민주당 대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으며 광주에서 공개 행보를 재개했습니다.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이 대표는 1980년 군사 쿠데타가 2024년에도 반복됐던 건 전두환에게 엄히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일갈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선고로 내란 수괴와 동조 세력을 단죄하고 사회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도 직격했습니다. 경제도, 안보도, 평화도, 민생도, 민주주의도 모든 것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루가 급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 혼란을 최대한 신속하게 종결 지어야 합니다.
이 대표의 이번 광주 일정은 지난 17일 윤석열 파면 촉구 출근길 피켓 시위를 벌이다 유명을 달리한 당원을 조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을 국민이 직접 챙기다 생긴 희생이라며 고인의 뜻인 윤석열 파면을 반드시 해내겠다. 유가족을 위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일주일 넘게 단식 투쟁을 벌이고 있는 광주 지역 시구 의원들도 찾아 격려했습니다. 어제 시당면에 시켜가지고 끌려온 거예요. 단식 못하게 하라고. 이 대표는 지역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윤석열 즉각 파면 광주 비상행동 집회에도 참석해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헌재의 탄핵 심리가 길어지면서 야권의 투쟁 동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이 대표가 공개 행보를 재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탄핵 선고까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장외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의 핵심 사유는 12.3 비상계엄 사태입니다. 신군부의 비상계엄 확대로 1980년 무고한 시민들이 피 흘린 광주에서는 탄핵 기각은 절대 안 된다는 여론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 여부입니다. 계엄령은 헌법에 명시한 것처럼 전시 등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일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계엄이 대통령 권한이자 계몽수단이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제2, 제3의 계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옵니다. 그 책임을 엄히 묻지 않으면 언제 또다시 군사 쿠데타가 벌어질지, 또 이를 저지하는 국민들과 충돌이 발생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피 흘리고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만약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된다면 헌법재판소가 무분별한 비상계엄에 프리패스를 주는 격입니다. 광주 시민들은 집회를 이어가며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 속에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라! 무엇보다 시민들은 계엄을 가볍게 여기는 대통령 인식에 격분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상계엄을 정말 장난하듯 군사놀이 하듯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봤다라는 식의 던지듯이 내린 비상계엄, 국민의 한 사람으로 너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사안이 엄중한 만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헌정 질서를 일거에 무너뜨린 엄중한 이런 사태라고 보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헌법과 비상계엄을 계엄법을 개정을 해서. 광주 시민들은 이날 저녁 이곳 5.18 민주광장부터 지역 검찰청과 법원까지 갔다 돌아오는 항의성 행진을 진행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집회와 단식 투쟁 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년 연속 통합 우승과 13번째 한국 시리즈 재패를 염원하는 기아 타이거즈가 이번 주말에 개막전을 치릅니다. 시범 경기를 거치면서 팀의 5선발은 김도현으로 확정됐고 내외야 백업 선수들의 기량이 올라온 게 가장 큰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전지훈련과 시범 경기 과정에서 치열했던 김도현과 황동화의 5선발 경쟁. 먼저 우승 건 김도현이었습니다. 두 번의 시범 경기에서 7.1이닝 동안 2실점, 1.23의 평균 자책점으로 인상적인 모습을 보였고 커브를 잘 던지는 선수의 특성상 바뀐 ABS존에도 유리한 점이 많아 팀의 마지막 5선발 투수로 낙점됐습니다. 구위적인 면이나 아니면 스피드나 모든 면에서 조금 나았던 것 같고 황동화 선수는 6회나 아니면 4회, 5회, 6회 이렇게 2, 3이닝을 던지면서 팀이 좀 이기는 상황으로. 기아 타이거즈의 시범 경기 성적은 4승 2무 2패. 시범 경기 특성상 승패는 중요하지 않지만 2년 연속 통합 우승을 바라는 호랑이들로선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주전 선수들의 출전은 최대한 자제하고 내외야 백업 선수층 육성에 힘썼는데 박재현과 박정우, 홍종표 등이 기대 이상의 쏠쏠한 활약을 보여줘서 이범호 감독은
기분 좋은 고민을 안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판단을 못 내렸고 굉장히 잘했던 선수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에 남겨두는 선수들보다 보내야 하는 선수들에게 또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올 시즌 중심 타선에 새롭게 합류한 외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이 시범 경기 초반 부진을 털고 짜릿한 손맛을 받고 기아 타이거스가 위즈덤으로부터 기대했던 이 한 방이 터져나옵니다. 김도영과 나성범이 부상 없이 최고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는 것도 호재인데 김도영 선수를 2번이나 3번 어디에 놓을지 최적 그리고 최강의 중심 타선을 만드는 데 고심하고 있습니다. 뭐 어느 타선에 가든 저는 제 능력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거에 맞게 또 저는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냥 3할에 30홈런 100타점 또 중심 타자로서 좀 팀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13번째 한국 시리즈 재패와 함께 새로운 왕조 건설을 바라는 기아 타이거즈는 오는 20일 미디어 데이를 치른 뒤 주말인 22일 광주 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NC를 상대로 개막전을 치릅니다. MBC 뉴스 한신우입니다. 바닷속에서 자라는 식물 잘피,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해양 생물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하는 만큼 이 바다 생태계 복원에도 필수적인데요. 완도군이 블루카본으로 인증받은 잘피를 바다에 이식하는 등의 지속적인 사업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입니다. IPCC,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가 블루카본으로 인정한 잘피. 나무보다 최대 50배 이상 빠른 속도로 탄소를 흡수할 뿐만 아니라 짱뚱어 등 바다 생물들의 보금자리입니다. 하지만 이상기후로 인한 고수온 등으로 완도 해역에서는 최근 5년 사이 잘피가 18.7%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낚시를 해가지고 가면 보통 한 100마리 정도는 거뜬히 잡고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잘피가 없어가지고 고기도 그럴 뿐더러 이 생태 환경이 굉장히 바뀌어가지고 거의 안 잡힙니다. 완도군이 해양 생태계 보존과 복원을 위해 잘피 이식을 시작한 건 지난 2023년. 청산도에 6만 주의 잘피를 이식한 결과 생존율이 61.8%로 나타났습니다. 이식한 잘피의 일반 생존율이 최대 10%인 걸 감안하면 6배 이상 높은 겁니다. 살아남은 잘피가 다시 해양 생물들의 보금자리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며 완도군은 올해도 장자리바다 3헥타르에 15만 주의 잘피를 이식했습니다. 중요한 자원임에도 선착장 등에서는 어선에 걸려 피해를 주는 등 어민들의 애물단지가 되기도 하는 만큼 채취에 적절한 해역으로 이식 작업을 하는 겁니다. 전국의 40%가 지금 분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 확장해 나가서 그 바다도 정화시키고 또 탄소 흡수로서 지구도 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 나가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완도군은 탄소 중립과 해양 생태계 복원을 위해 한국전력 등 기업들과 함께 잘피 이식을 통한 바다숲 가꾸기를 지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정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던 지역 정치인들이 잇따라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광주 지역은 일단 단식 투쟁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오늘로 8일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던 민영배 민주당 의원이 새벽에 건강 이상으로 입원한 데 이어서 광주 5.18 민주광장에서 단식 투쟁을 벌였던 김나윤 광주시 의원과 김명수 광산구 의회 의장도 지병 등이 악화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